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용익 물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374. 예, 요약집은 물건법 51페이지요. 예,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을 가진 물건,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예,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합니다. 근데 지역권이란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은 하지만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는 점유권도 인정돼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은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근데 지역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권, 전세권이 침해당한 경우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침해당해도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역권은 침해당해도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상린관계의 규정, 서로 상자, 인접할 인자,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른 상린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그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하기 때문에 소유자처럼 상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자가 상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 취득 시효는 원칙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시효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은 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제한이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유하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을 먼저 확인하고 차후 지역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의 용익 물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땅 지자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 객체는 토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려는 을이 있다면 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야만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고 갑이 지상권 설정자, 을이 지상권자,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란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민법 186조에 따라 지상권 설정 등기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을 계약과 약정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약정지상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의 독특한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 없고 제3자에게 지상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처분하면 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약정지상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을이 약정지상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존속기간 내에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지 지상권 설정자인 갑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이 토지를 설정자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권자는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지상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가 가능해요.
요건은 암기할 필요 없고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그 요건에서 하나만 빠져나와요. 지상권자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소유의 의사는 없습니다. 타주 점유거든. 그럼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하는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지상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소유의 의사만 빠져나온다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이 토지를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가볍게 보시고 이와 같이 존속기간 내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인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지상권의 본질은 개념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 즉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란 것이 지상권의 개념이지만 지상권의 본질은 용익,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지상권의 본질이 있지 지상물을 소유하는 데 지상권의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이 성립한 이후 지상물이 멸실되었다 할지라도 토지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정 지상권은 이와 같이 타인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토지의 사용 대가, 즉 실효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으로 성립하는 이 약정 지상권은 가벌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행위함에 있어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야만 치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치료 지급 약정이 없다면 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정지상권은 유상, 무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비교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권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치료를 지급해야만 하지 무상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이렇게 치료 지급을 약정했다 할지라도 제3자에게 치료 지급 약정을 대항, 즉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벌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치료 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약정을 등기해야만 한다. 약정이 등기가 된다면 이 약정이 등기가 된다면 제3자에게도 치료 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 주장하여 치료지급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등기란 형식으로 치료지급 약정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치료지급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지 저것끼리는 약정 합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것끼리는 등기로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저것끼리는 당사자 간에는 치료지급 청구하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치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전세권과 비교하여 지상권은 순수한 용익물건이지 전세권처럼 담보물건적 성격 이런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세권자처럼 지상권자가 목적물을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받고 이런 논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순수한 용익물건이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세권의 의의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편의상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는 갑이 있습니다. 그럼 어리 전세권자로 이 토지나 건물을 존속기간 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갑을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 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186조에 따라 어리 부동산 물건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만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무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고 등기하면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어리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전세금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물건으로 지급하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세금 결국 어리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을 간에 계약하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함으로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것하고 약정지상권은 지료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전세금은 지급해야만 하지만 이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 수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 수수란 표현은 계약 체결하고 어리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줘야만 하는 건 아니다. 어리 갑에 대한 기존
이미 존재하는 채권이 있다면 이 기존 채권을 전세금 취급에 가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약간 주의하시고, 이렇게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존속기간 내에는 이 전세 목적물을 이 을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것이지, 전세권 설정자는 존속기간 내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은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뿐만 아니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또한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전세권은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소유의 의사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요건 중에 소유의 의사만 빠져나옵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목적물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 전세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지는 않아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만약 목적물이 건물이고 주택이라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것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거기에 뭐 술집을 차린다든지 도박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이란 독특한 용익물건은 담보물건적 성격을 아울러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특성 4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고, 또한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이 담보물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 목적 부동산은
뒤늦게 인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란 말은 장차라도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채권 담보가 주된 목적일 뿐 사용 수익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란 오로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했을 뿐 뒤늦게라도 장차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그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무엇이다?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요. 이 순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담보물권적 성격은 있지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목적이 전혀 없는 전세권은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주로 순수 이걸 좀 비교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까지를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대표적인 예로 양도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등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될 것인가? 또 금지 특약 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특약은 무효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등을 허용한다는 말은 특약이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지상권은 이 금지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 특약을 해도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금지 특약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근데 전세권은 금지 특약을 허용하기 때문에 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금지 특약이 효력이 있다는 말은 금지 특약이 있다면 양도해서는 안 된다.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세권자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양도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금지 특약이 있어야 양도를 못하는 것이지, 금지 특약이 없다면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의 특성, 자유로이 양도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거 아닙니다. 금지 특약이 있다면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고, 금지 특약이 없다면 자유로이 양도하는 것이다 를 구별해 보시고, 다음 존속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서서히 시시해지면 합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 또 한다 또 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실력이 자꾸 업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 즉 약정함에 있어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다소 시시해 보일지언정 시험에 혹 나오면 이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물어봅니다. 최단기와 최장기의 제한이 있을 것인가? 최단기와 최장기는 제한이란 표현은 하지만 최단기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만 하는 제한,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이요. 최단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민법 280조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30년, 15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약정했다면 최단기를 그대로 적용해요. 예. 그럼 만약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란 최단 존속 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이때는 15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수목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수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목은 최소한 30년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 최장기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된 것이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기간을 정함이 없다면 민법 280조의 최단 존속 기간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2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예, 전세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즉 약정함에 있어 존속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요. 최단기,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을 것인가? 전세권의 목적물은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데 토지는 최단기의 규정이 없어요. 건물만 최소한 1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최장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존속기간을 10년을 넘는 기간을 약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건물의 전세권 설정 계약함에 있어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는 몇 년을 적용하는 것이다? 1년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단기의 규정이 물권법 또한 강행 규정이지만 만약 토지도 최단기의 규정이 있다면 지상권처럼 최단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논리로 갈 것이나 토지가 최단기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별도로 법률을 규정하게 된 거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몇 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6월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전세권과 달리 소멸 통고 제도가 없다고.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280조의 최단 존속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소멸 청구하는 제도와 소멸 통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소멸 청구든 소멸 통고든 공통점은 권리가 소멸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소멸 청구는 왜 소멸 청구했는가? 대표적인 이유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멸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곧바로 즉시 소멸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즉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치료 지급을 약정했는데도 치료를 2년 이상을 연체하면 지상권자의 의무 위반이잖아. 그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또한 전세권이라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지상권과 달리 전세권은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특약할 수 있으므로 금지 특약을 했는데도 양도 등을 하는 것은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하면 소멸 청구는 지상권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다. 근데 소멸 통고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소멸 통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요.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지 곧바로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하면 소멸 통고는 전세권에만 있지 지상권에는 없다. 그 다음 법정 갱신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갱신이란 이야기가 갱신하자는 의사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률 규정이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갱신의 약정 합의한 적은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갱신이 된 것을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 말합니다. 이 법정 갱신은 지상권 전세권을 비교하면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있지 지상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권도 모든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있지 토지 전세권은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요건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이 사이에 통지를 하면 법정 갱신이 안 돼요. 통지를 안 하면 무엇이 된다? 법정 갱신이요. 줄여서 기억하십시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존속기간 만료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빌려줄 거예요 라는 뜻, 갱신 거절의 뜻, 또는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올려주세요,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법정 갱신이 되지 않고, 통지를 안 하면 무엇이 된다? 법정 갱신이요. 그럼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되었을 때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몇 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6월이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존속기간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부터는 다시 지상권, 전세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워졌죠? 예, 잠깐만 쉴게요.